이번에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화장품 기능과 품질,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화장품 관리, 위해 사례 판단 및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오늘 이걸 다 배우진 못해요. 오늘은 원료에 관해서만 배웁니다. 1회차 강의 때 이 원료로만 가지고 영상이 한 4개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이 원료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다뤘었는데 오늘은 그때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보다는 원료를 조금 더 압축해서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1회 시험을 겪어봤잖아요. 1회 시험을 겪어봤을 때 제가 이전에는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뒀는데 실제로는 여기 사용 한도, 알러지 유발 물질 이런 성분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료를 다루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무게감을 덜 두고 다룰 생각이고요. 두 번째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여기 원료에 대한 내용이랑 특히 여기 사용한도, 알러지 유발 물질 이런 것들 있죠. 아무래도 성분 이름이 막 많이 나오고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딱 여기 합니다. 이거 하고 다음 강의에도 한 이 정도, 그 다음은 여기와 더불어서 바로 3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여기만 진행하는 만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시작할 건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마지막에 과제를 못 내드렸어요. 과제를 한번 내보겠다고 예전에 처음 강의를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과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원료의 종류와 특성 이걸 배웠으면 배운 내용을 백지에다가 적어서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겪을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방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 거기에 제출하는 식으로, 물론 강제는 아니고 자율적이지만 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거를 적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인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채팅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원료가 들어가잖아요. 이 원료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고 있으신 것들 한번 검색 쳐보시겠어요? 화장품은 어떤 원료로 만들어지죠? 먼저 예를 한 개 들어드리면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수성원료가 들어가죠. 수성원료라고 하면 검증제, 유화제, 정제수, 유성원료, 계면활성제, 글리세린, 활성성, 보존제까지 이렇게 화장품에는 우리 잠깐만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뭔가 원료라고 한다던가 성분이라고 한다던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많다, 어떻게 다 외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죠? 근데 이 외운다는 걸로 간다기보다는 사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같이 이해해본다면 화장품 원료, 종류와 특성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들과 성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다른 것들은 이제 쉽게 외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 한번 제가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마지막에 이민희님이 말씀해주신 색소랑 향료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물론 여기서 나오지 않은 내용도 많지만 제가 먼저 적었던 수성원료, 여기 정제수는 수성원료에 포함되니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원료, 점증제, 유화제는 계면활성제에 포함되니까 지울게요. 글리세린은 보습제지만 수성원료에 포함되니까 지우겠습니다. 활성 성분, 존재, 색소, 향료, 뭐 대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한번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화장품을 샀을 때 뒤로 돌려서 성분표를 보면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정제수예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제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땡땡땡 추출물들이 트렌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성원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성원료를 넣고 물만 넣으면 이건 아무 기능도 없고 물이죠. 그냥 뭐 세수하면 우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 화장품은 좀 더 다른 게 필요해요. 이 물을 나가지 않게 보호해줄 유성 성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유성 성분을 더할게요. 이제 유성 성분은 이제 피지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이 보습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성 원료를 넣고.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 통에다가 물이랑 기름을 넣었어요. 물이랑 기름을 넣으면 우리가 많이 실험을 해보고 배워서 알겠지만 층이 분리가
유지가 돼서 섞이지 않고 겉돌죠. 우리가 여기서 이걸 섞이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게 여기 아까 말씀해주신 수성원료 썼고 유성원료 썼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만약에 지금 화장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좀 낯선 용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요즘에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시면서 계면활성제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점도 있죠. 경계면을 활성해 준단 말입니다. 수성원료랑 유성원료의 층이 분리된 이 경계면을 활성시켜서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경계면 활성제를 넣습니다. 계면 활성제. 여기 활성 성분이 있어요. 활성 성분이라고 하면 이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 기능성 성분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활성 성분, 유효 성분, 기능성 성분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물을 넣고 기름을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습 정도의 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섞이게 해주는 물질이랑. 근데 우리가 이 보습만 된다고 화장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약간 다른 기능도 원해요. 예를 들면 미백 성분 혹은 주름 개선 성분, 그런 성분들을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성분들을 통칭해서 기능성 화장품 성분 혹은 활성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활성 성분을 넣게 됩니다. 우리가 보습도 되고 활성 성분도 됩니다. 꽤 괜찮은 화장품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세상 모든 화장품은 다 똑같을 거예요. 특색도 없고 뭔가 우리가 평소에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보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도 없을 거고 거기서 특별한 향이 첨가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색이 첨가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색소를 조금 깊이 하시고 향료를 좀 깊이 하셔서 이런 마케팅은 하진 않지만 조금 약간 옛날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색을 위해서 색소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또 향을 위해서 향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성분들을 넣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배웠던 안정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기능도 아니고 어떻게 섞이는지도 아니고 안전한지와 안정한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보존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일단 화장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원료가 이런 것들로 더해져서 여러분들 화장품 뒤에 보면 나와 있는 성분표를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주의 성분이던데 왜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장품을 잘 모르시는 분 일반인들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공부를 해서 이게 화장품 성분표를 봤을 때 얘는 지금 보존제 역할로 들어가 있구나 20가지 주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빼주세요라고 하면 보존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존제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금속이온 봉쇄제, 뭐 비타민 같은 거 활성 성분인데 넣을 수 있을 거고 고분자 폴리머도 넣을 수 있고 고분자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사용감을 조절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점성, 그 다음 피막형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사실 제조하진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거기한테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더해지고 혹은 빼지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여기서 사람들이 요즘 색소를 싫어하더라. 색소를 빼요. 그리고 수성 원료를 추출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히비스커스 추출물로 만들면 빨간 색깔 자연스럽게 색소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추출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료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배합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과정입니다. 아마 제가 모든 원료를 다 적진 못했을 거예요.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성분이라고 하면 실상으로 우리가 자주 쓰이는 성분 개수는 한 6,000개, 7,0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이런 것도 많이 외우셨는데 6,000~7,000개 정도는 외울 수 있으시지 않나요? 물론 농담이고 자주 쓰이는 성분들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성분 자체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물론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지만 생각만큼 어렵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원료와 성분에 너무 크게 쫄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것도 공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한 번 더 나왔어요. 화장품의 품질 요소 1과목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2과목 때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세 번째 3과목이나 4과목에서도 꼭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안전한지, 안정적인지, 유효한지, 사용성이 좋은지. 그렇다면 아까랑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화장품의 품질 요소인데 안전하기 위해선 뭘 넣어야 되는지, 안정적이기 위해선 뭘 넣어야 되는지, 유효하기 위해선 뭘 넣어야 되는지, 사용성이 좋기 위해선 뭘 넣어야 되는지. 자,
자, 방금 아까 우리가 들은 것들을 한번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뭐 넣었죠? 보존제를 넣었죠. 안정적이기 위해서 보존제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금속이온 봉쇄제 제가 마지막에 적었던 거. 유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활성 성분을 넣었죠. 사용감이 좋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유성 성분도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쓰이지만 사용감 조절에도 사용됩니다. 유성 성분과 검증제도 포함이 됩니다. 보분자 화합물,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원료, 이 품질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화장품 시험을 칠 때 이 자격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이 출제자분들, 출제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식약처 혹은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은 항상 이게 걱정이에요. 아, 얘네들 이 시험 한 개 딸랑 치고 사회에 나가서 화장품 조작하겠다고 다닐 건데 과연 얘네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법을 만들고 새로운 자격증이 만들어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텐데 이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런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항상 강조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하라, 안정적이게 하라, 유효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약간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 유효에 대한 내용인데 라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원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걔네들 너무너무 금방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 수성원료, 유성원료 같은 원료들의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차라리 제 1회차 강의 한번 영상 올라와 있는 거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수성원료는 이름 그대로예요. 이 원료들의 특징이 외우기 어렵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 자체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수성원료는 수성원료이기 때문에 수성원료인 거예요. 물에 녹는 원료를 우리는 수성원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제수도 있고요. 제가 추출물도 말했죠. 여기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폴리올 계열도 있고, 글리세린, 에탄올.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많이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보통 화장품에서 거의 많게는 9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화장품의 베이스로 이용되고 주로 사용되는 목적은 피부의 수분 공급, 이게 90%가 주 원료로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어떠한 화장품을 만들 거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수성원료에 대한 내용은. 넘어갈게요. 다음은 유성원료입니다. 이 원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사실 유성원료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길어요. 원래 유성원료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원료들에 비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 나온 유성원료를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성원료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는 원료를 우리는 유성원료라고 부릅니다. 유성원료는 또 고형과 액상으로 나뉘고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합성으로 나누고 무기, 유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1회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뤄지진 않았던 것 같고, 여기 고급 알코올이랑 고급 지방산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왁스,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성원료는 먼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수분 증발 억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용 감촉 향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합성으로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료, 식물성 유성원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물성 유성원료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고 있는 유성원료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올리브유, 칸데릴라 왁스, 칸데릴라 왁스는 고형 왁스고,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도 고형 유성원료. 근데 식물성, 희마자, 올리브, 달맞이꽃유 이런 거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갱년기 그런 거에 대해서. 밀랍도 맞습니다. 밀랍도 고형 동물성, 동백나무 오일, 코코넛 많이 나왔네요. 광물성이랑 합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가요? 네,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그러면 올리브유, 호호바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식물의 줄기나 열매, 뿌리 등에서 얻죠.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얻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식물성 오일이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름 자체가 식물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봤을 때 식물성이라는 말만 보면 이게 식물이라는 것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3311 이지민님, 지민님 같은 경우에는 마카다미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카다미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식물성 이렇게 생겼나? 걔가 떠오르면 이게 식물성 오일이란 걸 알겠지만, 아예 모르면 이게 뭐지, 광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물성 오일을 눈에 익히시면 크게 틀릴 만한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올리브나 아보카도, 야자유를 봤을 때 보면 이게 식물성이라는 거 충분히 직관적으로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식물성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장단점을 나누고 싶어요. 보통 이게 장단점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특징으로 해서 나오는데, 아마 장단점으로 구별하시는 게 좀 더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식물성의 장점은 향이 좋아요. 그죠? 아까 제일 처음에 추출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데 뭐 식물성
성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히 향유를 넣지 않아도 그 화장품 자체에서 식물적인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유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요즘같이 향유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시대에는 식물성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촉이 좋다, 관능적인 부분,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은 길정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흡수율이 낮아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식물성이기 때문에 산화, 부패가 쉽겠죠.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 오일, 아로마 오일 가지고 마사지샵 가서 뭐 해요?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 해주죠. 그게 식물성 오일 자체가 감촉이 좋고 향이 좋기 때문에 마사지 할 때 일단 기분이 좋아요. 향도 좋고 감촉도 좋고. 다만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로마 마사지가 유행을 하고 좋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물성 오일의 장점, 단점을 알아봤고, 자, 다음은 동물성 오일로 넘어갈게요. 동물성 오일 말씀하신 거 한번 볼까요? 마유, 밀랍 이야기 해주셨네. 밍크, 에뮤, 라놀린, 마유. 오, 저기 핫한 애들 다 나왔네요. 의경님 말씀하신 거. 그래요. 밀랍을 이제 우리가 비주왁스라고 하죠. 비주왁스. 마유는 말젖입니다. 말마에. 그 다음에 밍크, 스ኳ렌. 오, 스ኳ렌까지 나왔어. 라드는 돼지 기름이죠. 라드 오일 나왔고. 아마 동물성이 식물성보다는 좀 직관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오일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채팅창에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밍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고, 에뮤, 라놀린, 마유, 라드 오일 등등이 있는데, 공부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밀랍 하시면 우리가 벌집에서 나오는 비즈왁스, 그 다음 더츠비 같은 브랜드가 유명한데 그 약간 립밤 이런 데 많이 쓰이죠. 마유는 마유 크림 되게 유명한 거, 게리송 그 브랜드인가? 게리송에서 마유 크림 유명했고, 스ኳ렌은 우리 몸에 한 12% 정도 애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스ኳ란을 가수분해해서 스ኳ렌으로 두 개가 바뀌었나? 일단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성이 우리 몸도 포함이 돼요. 우리도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물성은 동물로부터 추출을 합니다. 동물의 피하 지방이나 장기로부터 추출하는데 동물에게서 추출합니다. 우리가 동물에게서 추출했을 때 장점이랑 단점이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식물성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동물성의 장단점, 냄새 구림. 미니님 말씀하신 대로 단점은 향이 좋지가 않아요. 흡수가 잘 된다. 오, 지민님 맞습니다. 흡수가 식물성과 비교했을 때 흡수가 잘 돼요. 피부랑 침투력이 좋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이 높아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식물성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아무래도 이게 유기예요. 식물성이랑 동물성 결국엔 유기이기 때문에 산화랑 부패가 잘 됩니다. 이제 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향료를 많이 같이 쓰게 되고요. 흡수력이 좋은데, 그래서 보통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조금 간단하게 봤을 때 여기 식물성과 동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물성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텐데, 여기를 우리가 식물성, 동물성을 무기라고 하고 여기를 유기라고 할게요. 무기, 유기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바뀌었어. 유기, 무기.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그것도 맞죠. 광물성이랑 합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광물성이랑 합성에 대한 차이점을 구별할 줄 아시나요? 광물성 오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오일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쓴다? 요즘 많이 안 쓰나? 석탄계. 길정님 말씀하신 석탄계, 다른 말로 탄화수소 계열. 맞습니다. 미네랄 오일. 지민님 말씀하신 바세린, 페트롤라튬, 파라핀 미네랄 오일.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석탄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탄화수소계 맞습니다. 탄화수소계 계열이고, 미네랄 오일, 파라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리퀴드 파라핀이죠. 이게 리퀴드 파라핀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시죠? 바세린은 솔리드 파라핀이라고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말은 잘 안 쓰죠. 솔리드 파라핀, 페트롤라튬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미네랄 오일, 바세린. 자, 이런 광물성 오일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걸 봤을 때 이 감촉이라던가 느낌이라던가 많이 떠오릅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효과를 하는지 우리가 느낌적으로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광물성. 이경님이 말씀하신 디메치콘, 이소프로필 밀스테이트는 합성이죠. 조금 이따가 내용 진행할게요. 원료에 대해서 앞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30분 지났어요. 이게 설명할 게 많다니까. 줄여도. 광물성은 우리가 말 그대로 광물에서 추출합니다. 제가 여기서 편의상 장단점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겐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혹시 알아요? 우리가 동물성이 냄새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냄새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한테 그건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 됩시다. 자, 광물성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무색, 무치, 투명 말씀하셨네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민님이 말씀하신 모공을 막는다는 내용도 바로 나왔네요. 투명하다, 부드럽고 유연하다. 맞아요. 피부 유연화, 향이 없다, 오래 간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이거 제 거 왜 보러 오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보러 왔어요?
이 채팅에 아무도 안 올라와야지. 여러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다 올라오고 있어. 자, 볼게요. 여기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하면 좋은 내용이 뭐냐면 이 식물성, 동물성의 특징이 있고 광물성, 합성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게 유기물에 대한 특징인지 무기물에 대한 특징인지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인식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또 나중에 다른 언어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장점, 무취하고 냄새가 없고 색이 없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피부 유연화에 대한 효과가 조금 있고, 단점은 모공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모공을 막는 거에 대한 막 논문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일단 교과서대로 하는 게 맞겠죠. 합성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합성은 말씀하신 이것도 탄화수소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에스텔 오일, 실리콘 오일 이런 건데 말씀하신 아까 의경님 말씀하신 디메치콘, 실리콘 오일 맞고요. 그다음에 에스텔 오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에 비해서 합성이 약간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리콘, 디메치콘이죠. 실리콘 오일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리콘 오일 하면 밀트산, 이소프로필 맞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광물은 광물에게서, 합성은 합성으로 합니다. 합성 오일 생각보다 장점 많아요. 장점 많은데 이게 안정성이 좋죠. 그래, 안정성도 이제 뭐 변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이에요. 이 안정성이 크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사용감도 좋고요. 하지만 여기 단점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서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 장점과 단점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장점과 단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고, 한 이 정도로 유성원료 넘어가겠습니다. 유성원료 배우시면서 좀 어렵거나 헷갈리시는 부분은 없죠. 이것도 막 엄청 책으로 보면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소프로필 알코올, 우리가 아까 그 화면 좀 오래 보고 있어서 갑자기 보니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소프로필 알코올, 고급 지방산, 밀트산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 고형 유성원료에 속합니다. 왁스도, 밀랍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거, 밀랍이랑 라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합성, 이러한 이유로 사용된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